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예, 우리 홍성 군민, 예산 군민 여러분께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달려왔던 타운홀 미팅이 오늘 홍성 예산을 마지막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민 여러분과 만나려고 애를 많이 써왔고 그 과정에서 잘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과의 소통을 가장 잘하는 그런 도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언론은 국민이고 도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의 질문은 도민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정론직필의 본연적 기능도 잘 해주셔야 하지만 또 감사드리지만 지역문화의 창달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꼭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충청남도도 언론인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한 번도 답 안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농업도 AI 산업 혁신이라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홍성 예산 농민들이 민정 국기에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그런 AI 농정이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AI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또 더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AI 수도 충남을 공약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확신과 근거가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AI 대전환을 다 이야기하지만 균형 있는 AI 전환을 이야기하는 곳은 충청남도 밖에 없습니다. 3대 균형입니다. 우선 산업 혁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산업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산업혁신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AI 대전환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산업혁신 내에서도 또 첨단 산업과 지금 질문하신 우리 지역의 서해안의 수산업과 내륙의 농업, 임업, 축산업 등 전통 산업과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 과기부 소관에 충남형 AX 대전환 사업 사업기획비 10억 원을 정청래 대표의 도움으로 확보한 바가 있고 지금 충남 테크노파크와 나이파 등을 중심으로 그 10억 원의 사업 기획비를 가지고 약 1조 원의 총 사업비 규모의 AI 대전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로 그 충남형 AI 대전환의 실제적으로 그림을 확정하고 밀고 갈 어제 기획위원회를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학계 대표와 또 업계 대표들이 총망라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지금 박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일관된 의견이었습니다. 충남형 AI 대전환의 모델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바로 AI 대전환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이미 AX 이전의 시대인 DX 시대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 충남이 바로 그러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그런 지점을 본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옳은 일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 그러면 이 충남형 모델이 대한민국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을 모두 주셨고 어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말씀하신 분들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일관되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충남형 AI 대전환에 대한 기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이미 그림을 그려왔고
또 그 그려온 그림을 어제 기획위원회의 출범에 따라서 이제 더 구체화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올해 하반기 확정을 통해서 내년도 필요한 국비 등의 확보 과정 등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정도의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충남형 AI 대전환의 모델은 산업과 사람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그 다음에 첨단 산업과 전통 산업의 균형이라고 하는 충남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가장 선도 모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농업 혁신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일보 유신영 기자입니다. 지금 내포 신도시에 예술의 전당과 도립미술시설 그리고 의료시설도 지금 추진 중인데요. 네. 그게 건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최근에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었는데 준비위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앞선 사업에 대해서는 좀 그런 지장은 없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제가 내포의 종합의료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지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당선자의 관심이 거기에 충분히 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재정 문제는 취임식 이후에 제가 별도로 직접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을 민선 8기가 재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초점이 아니라,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선 9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대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 혼자 또 집행부와 함께 이것을 재정 전략을 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재정 전략 회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에 민선 9기의 공약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고 비전을 써나갈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하던 재정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이 재정 전략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재정의 건전성과 김태형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미래 전략 투자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뒤에. 네. 예, 안녕하세요. 홍조신문 김성수 기자라고 합니다. 홍성 내의 가축 분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에는 아시다시피 가축 분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홍성에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한 60만 마리 이상, 최근 기록에 따르면 62, 3마리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축 분뇨 관련해서 지금 많은 주민분들이나 국민들 혹은 이제 도내에 있는 국민분들께서는 기피시설 혹은 화목시설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 분뇨를 통한 에너지화를 한다고 치면 그 에너지화를 통해서 이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 혹은 도민분들에게 그 발생한 이익들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돼 생각해 주실 바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그 정도 구체적인 사안까지 제가 결정하거나 협의한 그런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남도는 전체 이 한돈 농가가 마리수가 전체 한 220만 마리 정도, 전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사실 이런 가축 분뇨로부터 나오는 메탄가스 등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중요한가,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분뇨
그냥 놔두시죠. 예. 그런 분뇨 등을 활용한 관리, 또 그것을 통해서 혐오 시설이자 혐오 대상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 친화적으로 하려면 거기에서 이익을 발생하게 하고 그 이익을 주민 참여형 이익 배분형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 것은 이미 여러 사례 여러 지역에서 증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들 주민들과 또 그 해당 농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금 훨씬 더 약 1년, 2년 전보다 훨씬 진보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도지사 당선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 정도 답변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매일 이익세 기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곳 내포 신도시의 최대 이슈 중 하나를 꼽자면 아무래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당선인님 인수위가 한창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우선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에 따른 우선 이전 특혜가 주어질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우리 지역의 혁신도시가 세종시로 인해서 늦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의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혜에 준하는 보상형 공공기관 이전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 혁신도시가 아니지만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도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석탄 화력지역 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만큼 그 지역이 혁신도시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그런 보상형 또 대체산업 육성형 그런 공공기관을 그 지역에 유치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함께 구사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이뤄낼 생각이고요. 그것을 여러분 백화점식 분산형식으로 그냥 몇 개를 가져왔다가 아니라 충남에 맞도록 그런 것이 우리가 강점이고 우리가 주장할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 좀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그런 지방성장 전략을 이재명 정부 인수위에서 설계하고 해온 사람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강한 유치 전략을 제대로 잘 세워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잠깐 늦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가 임박한 것에 따라서 우리 충남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걱정들과 기대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우려나 걱정 이런 것보다는 기회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충남은 지리적, 그 다음에 산업적, 그 다음에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쟁력 때문에 이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기투자가 이루어진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잠시 전에도 기업 대표 만나서 그런 점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자님들 만나는데 약간 늦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는 위기야 라는 것보다는 기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바꾸면서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포지티브한 그런 동력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